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서 전문위원분들이 준비한 이슈앤 토크 시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요. 또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알차게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이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배트맨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잘 하신다면 시장이 불확실해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돈을 또 불릴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이 두 가지 방법만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높은 확률의 기법 또는 스킬이 여러분들의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무려 10년 동안 시중에 나온 책을 안 읽어본 게 없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법이 부족해서? 스킬이 부족해서? 아니겠죠, 여러분? 기법과 스킬은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식과 경험일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오래 살아오고 오래 주식 투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수익 내고 계십니까? 나는 모르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내고 계십니까? 내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지식과 경험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계좌 수익을 달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적인 요소는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앞서 언급한 뭐도 되는 겁니까? 높은 확률의 기법과 스킬도 똑같은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 또는 높은 확률의 기법과 스킬, 이 두 개 다 저는 세모입니다. 그러면 진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저는 현실적 대응을 올바로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간, 즉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어떠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 수익은 마구마구 불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여기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무려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도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 대응이 어느 순간부터 되자 그러한 고통이 싹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는 최대한, 그러니까 매수 전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킬,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적용을 시키십시오.
매수 전에는. 하지만 매수 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다 쓸데없습니다. 왜? 핵심은 뭐예요? 현실이니까. 그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자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철학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자만이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미래를 현명하게 개척할 수 있는 통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계좌입니다, 여러분. 이 계좌가 수익 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 손실이 짧게 여러 번 났네요. 그죠? 손실이 짧게 여러 번 나고 한 번에 대수익이 나고 또 짧게 손실이 나고 대수익 나고 짧게 손실이 나고 대수익 났습니다. 이거 수익 났을까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짧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짧게 수익 나다가 대손실 나고 또 짧게 수익 나다가 대손실 나고 짧게 수익 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2번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2번처럼 매매하는데 계좌가 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죠? 그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요. 그죠? 안 났잖아요.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매 안 해요. 그죠? 왜? 엄청난 연구와 스킬과 기법으로 높은 확률을 추구하면서 그 확률로 짧게 끊어 먹습니다. 근데 그 높은 확률과 기법으로 대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그 높은 확률과 기법이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줬습니까? 아니죠? 자, 이 짧게 손실 나는 건 뭐예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현실이 달리 움직이니 빨리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진짜 좋아서 매수했어요. 근데 현실이 다르게 움직여. 그럼 뭐예요? 빠르게 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현실이 내 생각과 똑같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라, 버려. 맞아, 끌고 가. 달라, 버려. 맞아, 끌고 가. 이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계좌입니다. 고수들은 1년에 큰 수익이 몇 번 안 나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많아야 3번. 근데 그 정도 수익 나는 것 같고 계좌를 뭐 100%, 200%, 300% 불립니다. 대신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빨리 버려요. 여러분. 근데 하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짧게 단기간에 높은 확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죠? 하지만 생각과 달리 움직이는 것을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 빨리 버리지 못하고 현실을 달리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의 대손실로 그동안에 잘했던 거 싹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다시 본전 정도 수준까지 됐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훅 까먹습니다. 그 이후에 짜잘하게 또 벌어봤자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 계좌가 수익이 나는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수와 그 맹수와의 동질성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근데 이 사자와 호랑이는 맹수의 제왕인데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25%. 와, 이거 맹수의 제왕이 사냥 성공률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이 맹수들 중에서 사냥 성공률이 높은 게 누굽니까? 치타나 표범 이런 애들이죠. 근데 치타나 표범 같은 애들은 결과적으로 사냥 성공률이 높지만 누구한테 뺏겨요? 그 사냥한 걸? 하이에나나 사자들한테 뺏기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취해가는 것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냥 성공률이 높을 따름이지. 결과적으로 진정 취해가는 것은 몇 프로예요? 25%. 제가 매매를 진짜 한번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철학으로. 그래서 과거 수익률 게임에서 제가 3개월 동안 25개 종목을 매매를 해봤어요. 25개. 25개 중에 제가 계좌 수익률을 3개월 동안 거의 60% 수익을 냈는데 60% 수익을 냈는데 이 60% 수익을 몇 개의 종목이 달성을 시켰을까요? 3개의 종목이 달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23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빨리 버린 거죠. 그죠? 빨리 버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조금 약손실, 조금 약수익 하면서 또이. 이 3개가 크게 가면서 계좌를 엄청나게 불려준 거죠. 물론 이제 사냥 성공률로 치면은 25% 안 됩니다. 그죠? 25%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예요? 대략 10% 이상의 확률로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수와 맹수의 동질성 첫 번째. 뭐예요? 최대한 가시권역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먹잇감이 이렇게 앞에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얌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잽을 날리는 게 아니라 펀치를 날리죠. 그죠? 차라리 잽이라도 날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잽 치고 도망갈 수라도 있지. 근데 펀치를 날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되었다가 작살나죠. 근데 차라리 펀치를 날리려면 자기 가시권역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또 기다림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습성이에요. 자, 두 번째. 고수와 맹수의 동질성 두 번째. 자, 봐봐요. 발각되거나 생각과 다른 흐름 시 빠른 포기.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계좌에서 짜잘한 손실이 밑에 많이 났는데 뭐예요? 생각과 달리 움직이니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과 똑같은 흐름이 나오면 크게 먹죠. 봐봐요. 사자도 숫사자예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이 센 숫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들이 떼거지로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왜? 한번 받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장 파열돼서. 봐봐요. 맹수의 제왕도 아무리 자신감이 높아도 생각과 달리 움직이면 죽을 수 있으니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종목도 뭐예요?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이면 빠르게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자, 고수와 맹수의 동질성 3. 뭡니까? 성공 시 배불리 섭취합니다. 아주 제대로 진입하면 고수익을 실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1번 계좌가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과 다른 흐름씩 빠르게 포기하지만 뭐예요? 한번 제대로 딱 성공하면 3일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1년 내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 계좌의 수익을 불릴까 내 돈을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고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고수와 맹수의 동질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내 생각과 완전히 부합되는 흐름만 끌고 가라.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해진 기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자, 정해진 기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단기죠, 단기. 장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은 건 무조건 단기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내 생각과 부합되는 흐름만 끌고 가야죠.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이는 종목을 끌고 가면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거는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내는 그런 투자를 원하시잖아요. 거의 8, 90%가 다 그런 투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합되는 것만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확률은 제가 해보니까 5에서 10%, 25%, 5에서 25%, 뭐 적게는 5에서 10%, 그 정도 확률로 뭐가 나옵니다? 대수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수익, 요 적은 확률로 대수익을 내는데, 그러면 저 적은 확률을 내가 제대로 비중을 실어서 취하려면은 뭐를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버리고 다 들고 있어봐요. 대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데도 못 잡아요. 그죠? 이미 잠식이 돼 있으니까 내 자산이. 그리고 종목을 빨리빨리 버리지 않으면은 비중도 크게 못 들어가겠죠? 내 비중이 제일 적게 실은 게 제일 잘 가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빨리빨리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커트하고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비중을 실어서 하지만 또 걔도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빨리 커트하고 다른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또 비중을 실어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커트하고 비중 실고 커트하고 비중 실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은 5에서 25% 확률로 뭐가 나옵니까? 대수익이 나오면서 여러분 계좌를 한 단계 점핑을 시킵니다.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덕경 1장인데요. 이 도덕경 1장을 제가 이제 언급드린 것은 자, 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도는 유와 무와의 대립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유무상생. 자, 유와 무와 대립으로 만물이 생성된다. 막 이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도덕경을 언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덕경의 이제 해석본을 따르면은 옛날에 이제 왕필이라는 철학자, 젊은 철학자가 있는데 빨리 죽었어요. 원래 천재는 좀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필의 해석에 따르면 무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무라는 것은 상대적인 무는 상대적인 도로서 사물에 있어서 사물을 드러나게 하고 효용이 있게 하는 이면이다. 지금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청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지 않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청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물을 드러나게 하고 효용이 있게 하는 이면.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무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로서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모라일체의 상태다. 절대적인 도로서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모라일체의 상태야. 모라일체라는 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죠? 모라일체가 뭘까요? 모라일체의 상태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와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으로 이 지와 욕을 제거할 때 체득할 수 있는 뭐예요? 경지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언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 지식과 스킬 모든 것들을 다 매수하기 전에는 고려하셔라. 매수하기 전에는 고려하시되 매수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리고 현실적 흐름대로 대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 지식과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모라일체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현실적인 대응력이 아주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즉 뭐예요? 미래를 현명하게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경지를 말합니다. 즉 모라일체에 도달할 때
도가지상의 명제인 뭡니까? 무의자연을 실현할 수 있으며 뭐가 됩니까? 핵심이 천지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즉 뭐예요? 우리 주식시장, 우리 종목의 흐름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적 대응 그대로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면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을 한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세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만들었어요. 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가 뭐예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우린 뭘로 판단합니까? 가격, 거래량, 수급 주체, 재무제표, 업황 이슈, 각종 정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때문에 합니까? 뭘 바래서? 돈을 바라고, 성취감, 꿈, 희망 바래. 다양한 것들을 바라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지와 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행위를 합니다. 행위. 무슨 행위? 매수, 매도의 행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수를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 지와 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절대적인 무가 된다. 즉 뭐예요? 모라일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지와 욕을 제거하니 내가 생각했던 이게 사라지니 부정적 흐름이 나오면 그냥 빠르게 버리는 겁니다. 그죠? 매도로 버리는 거예요. 매도로. 그리고 긍정적 흐름이 나오면 뭐예요?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고. 계속 긍정적이야?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주식 투자로 아무것도 모를 때 수익이 더 잘 내잖아요. 왜? 보여지는 그대로 대응하니까. 근데 조금 안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다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배웠다, 지식과 경험, 스킬을 쌓다 치면은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뭘로 인해서? 지와 욕으로 인해서 현실을 배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특정한 종목의 매수 전이라면,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고려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술적 포인트, 아니면 펀더멘털 분석, 아니면 업황 이슈 각종 정보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분석하고 최대한 대입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매수 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버리세요.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기술적 포인트, 펀더멘탈, 업황 이슈, 내 노하우 다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이미 현실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버티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예요? 철학적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철학적 관점만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슈퍼개미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찾아오시겠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저 철학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기술적 방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즉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즉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흐름을 버티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부정적인 흐름을 버티면 안 되려면, 그 버티지 않으려면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 파동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것보다 뭔가 포인트를 주고 자, 이걸로 저 철학을 한번 대입시켜 봐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 가격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파동, 선물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격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흐름들은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요 가격론이라 언급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일정 부분 고정된, 그죠? 고정된 가격.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가격이 중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 가격에서 뭘 합니까? 매수, 매도를 합니다. 매수, 매도를. 그래서 이 중요 가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간가, 평균가, 비율가, 표준가, 차가 엄청나게 많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들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자, 중간값 내지는 평균값 내지는 뭐 비율값 내지는 뭐 표준편차값 뭐 이런 것들로 이런 계산 수식들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격들이죠. 그러면 그 가격들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다.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 저는 이 중요 가격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진다. 이거 파워포인트 잘못 만드셨네요. 그죠? 이거 제가 제대로 드렸는데 이거 잘못 편집을 했네. 이거 돌파 그리고 이탈에 따른 뭐가 이루어집니까? 되돌림이 이루어집니다. 즉 뭐예요? 이 중요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또 돌파 내지는 이탈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되돌림. 이 되돌림이 나온다고요. 되돌림. 우리는 이 되돌림을 이용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제가 이동평균선 20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죠? 이동평균선 20선을 그어 놓았는데 봐봐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요 캔들에서. 자, 요 캔들에서 이탈이 나오자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고 또 한참 내려왔다가 또 20선까지 또 뭐예요? 저항을 받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올라타니 여기서 올라타니 자, 여기서 되돌림 나오고 이탈 나오니 뭐예요? 다시 여기서 되돌림 나오고 또 돌파 나오니 또 여기까지 되돌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쭉 지나서 이탈 나오니 바로 그 다음날 꼬리로 또 여기서 되돌림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22동 평균선에서만 매수 매도 대응만 한다면 본전 처리 내지는 수익 아니면 약손실 둘 중 하나가 아니 셋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되돌림의 원리 또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원리도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탈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탈이 나오자 그 다음 양봉 종가로 기준선까지 되돌림을 주고 그럼 우리가 기준선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탈 완성 나왔어. 그 다음날 본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봐봐요.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꼬리로 줍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이탈 나오니까 자,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 주고 또 되돌림 주면서 그리고 쭉 하락 나왔다가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니까 근데 다시 또 재이탈 나오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도 다 틀어져 있네요. 이거 편집 잘못하셨네. 자, 여기서도 여기 시가로 올라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리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까지 되돌림 정확하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또 이탈 나오니까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가려버렸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선 자리에서만 명확하게 대응을 한다면 진짜 본전 내지는 수익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되돌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이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잘 돼 있네요. 캔들을 통한 돌파 이탈 되돌림의 대응력의 예시예요. 제가 일단 퀴즈를 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돌파와 이탈은 캔들의 뭘로 판단한다? 종가와 시가로 판단한다. 캔들의 뭘로 판단한다? 종가와 시가로 판단한다. 그럼 캔들의 종가나 시가가 중요 가격을 올라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파. 중요 가격을 이탈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탈.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캔들은 상승력의 예시예요. 상승력의 예시.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파 완성시킨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처음으로 돌파 완성시킨 캔들은 2번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 완성시킨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서는 3번 캔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 완성시킨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여기서는 1번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 완성시킨 캔들은 몇 번 캔들일까요? 여기도 1번 캔들입니다. 그럼 자, 두 번째 퀴즈. 자, 돌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매수 대응을 몇 번째 캔들에서 해야 될까요? 매수 대응을. 돌파 완성된 거 확인했으니 되돌림이 들어올 때 매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네요. 그럼 몇 번째 캔들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거예요? 3번 캔들에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 완성된 캔들이 어디예요? 3번 캔들. 3번 캔들인데 되돌림 바로 꼬리로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니 자, 여기는 돌파 완성된 캔들도 3번이고 매수되는 캔들도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번째 캔들에서 매수를 할까요? 여기는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하니까 세 번째 캔들에서 매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몇 번째 캔들에서 매수를 할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니 두 번째 캔들이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파와 이탈은 뭘로 판단한다? 시가와 종가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돌파와 이탈이 나오고 나서 되돌림에 우리는 뭘 한다?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파동입니다. 하락파동.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탈 완성된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이제 좀 아시겠죠?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째 캔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이탈 완성된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첫 번째 캔들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이탈 완성된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헷갈리시죠? 세 번째 캔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탈 완성된 캔들은 또 몇 번째 캔들일까요? 이것도 헷갈리시죠, 여러분? 세 번째 캔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매도로 도망쳐야 되는 캔들은 몇 번째 캔들일까요? 여기서 매도로 도망쳐야 되니 세 번째 캔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몇 번째 캔들에서 도망쳐야 될까요? 여기서 도망쳐야 되니 두 번째 캔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몇 번째 캔들에 도망칠까요? 시초가 내려선 거 확인하고 되돌림 들어올 때 도망쳐야 되니까 세 번째 캔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몇 번째 캔들에서 도망칠까요? 마찬가지로 시초가 내려선 거 확인하고 도망쳐야 되니까 세 번째 캔들에서 도망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 가격 자리에서 올바르게 빠르게 대응한다면 여러분들 개인 매매는 크게 손실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 분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실전으로 한번 경험을 쌓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가격론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중요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에 따라 진퇴, 즉 매수, 매도 내지는 보유 유무를 빠르게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 가격 자리에서 돌파 이탈에 따른 되돌림, 이 되돌림에 따라 진퇴 또는 보유 유무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 매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뭡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이 파동의 근본 원리를 이용해서 현실적 대응을 올바로 하여 이러한 결과를 내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통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벌써 깨달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계좌가 손실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빠른 대응, 그런 신경 쓰는 매매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내가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신경 쓰면서 대응하기가 정말 싫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시간은 랜덤으로 두고 길게 끌고 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이게 뭐 잘 되면 3개월 만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뭐 3년, 4년, 5년도 갈 수 있는 시간은 랜덤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부동산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손실을 일으킨 이후 2011년도부터 계좌 수익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한 5년만 대충 매매해도 한 5배에서 6배 정도 개인적인 계좌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1억 갖고 뭐 대충 투자한다면 한 5년 후에는 그게 한 6억, 7억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게 중장기 매매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뭡니까? 그게 장부상 가치가 되겠죠. 그럼 장부상 순자산 가치는 결국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주식에서 자본 총계로 판단을 하겠죠.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가 되겠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의 순가치는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감정가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정가액. 근데 감정가액도 마이너스 요인이 몇 가지 존재하죠. 뭐 담보부 채권이 있다든가 선순위 내지는 전세권 등 아니면 뭐 유치권 등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면 감정가액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 총계 밑으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감정가액 밑으로 내려가든가 결과적으로 이건 시가총액이 되고 얘는 그냥 가격이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실제적인 이 시세가 이 자산 가치 아래로 내려가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죠. 저평가.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자본 총계 밑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비주도 섹터니까.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문제, 이런 담보보 채권, 뭐 전세권, 유치권 이런 문제가 없는 것들, 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뭐 감정가액만큼 빠졌을 경우에는 정말 싸다고 그냥 들이댐깁니다. 그게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냥 갖다 베팅을 해놔요. 부동산에서는. 그리고 이 경매에서도 3번 정도 유찰되면 감정가액에서 한 대략 50% 빠지죠. 그죠? 감정가액에서 50% 빠집니다. 그러면 그냥 냅다 들이댐깁니다. 그죠? 근데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50%까지 내려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이 한 추후 몇 년 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내려간 종목이 저평가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석을 했느냐. 과거를 근거로 도대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근데 그 과거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그러면 과거 금융위기 시절이 진짜 정점으로 내려갔던 시절의 주가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IMF 시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이 되겠죠. 이때 당시에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졌을까? 제가 다 보고서를 열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대다수 30%에서 50% 구간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3에서 4년 정도 있으니 엄청난 급등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진짜 베팅을 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일단은 흑자를 내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내고 웬만하면 이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슈화까지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닥트라는 사이트에서 과거 재무제표를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과거 재무제표, 금융위기 시절의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그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그런 것들을 다 열어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근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런 식으로 투자를 했더니 매년 긍정적으로 한 50%에서 300% 정도까지 계좌 수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한번 한 1년 3개월 정도를 마이너스 30%권역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안 움직인 거예요. 저평가라고 투자했는데 30% 빠진 거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버티다 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정확하게 1년 4개월째 되니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플러스 10%권역에서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 이미 지난 1년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3개월 더 지나자 3, 4배 정도 급등력이 더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은 그리고 손실을 좀 마이너스 권역을 좀 적게 줄이려면 저평가라고 안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고려를 한 게 1대 1대 2 비율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10,000원짜리예요. 매수를 했어요. 대략 1,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일단 샀는데 얘가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5,000원짜리에서 똑같이 1,000만 원을 들어갑니다. 근데 수량은 더 많아지겠죠. 가격이 빠지니까. 근데 평단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느냐? 6,600원까지 내려갑니다. 나는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에 똑같은 비율로 수량이 많게 들어가지니 결과적으로 평단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6,000, 거의 700원 가까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10,000원짜리가 진짜 저평가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력 최소한 7,000원짜리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진짜 싼 종목인데?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3분할 매팅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봐요. 손실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100% 비중이 안 들어갔는데 나는 더 내려가면 더 베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싼 종목을 이러한 베팅력으로 끌고 간다면 훨씬 더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수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대 2 비율이 너무 깝깝하다. 이건 100%가 안 실린다. 그러면은 1대 3 비율도 괜찮습니다. 1대 3 비율. 자, 10,000원의 종목이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1,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내려와서 3,000만 원을 박으니 평단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10,000원에 처음에 샀었는데 2,000원에 1,000만 원에 산 걸 3비율로 3,000만 원 잡으니까 2,500원까지 빠지죠. 자, 그럼 진짜 저렴한 종목이 10,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지고 최소한 얼마나 많이 반등력이 나오겠습니까? 평단 처리는 그냥 되겠죠? 까먹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50% 반등력만 나와도 5,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2배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신다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주식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금 관리, 비율 관리만 잘해도 절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선정하고 흑자 유무를 판단해서 흑자 기업을 봤을 때 매집력이 있는 경우, 그 매집력이 이슈가 보일 경우에는 1년 이내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이슈가 생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 2, 3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매집력이 없다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슈화가 생길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관망을 합니다. 매집력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면 매집력 유무를 일단 판단을 해서 매집력 없는 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매집력 있는 것만 보는데 이 매집력 있는 것들 중에 조정 한계성 재료가 있는지, 즉 적자를 벗어나려면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12 발행 아니면 BW 발행 아니면 유상증자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것들 중에 이슈화가 있다면 1년 이내 대시세가 나오는데 없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적자니까 이슈화가 있는 것들을 건드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교육 내용은 마무리 짓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분들의 이슈앤 토크 전략 잘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분들의 전략 그리고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거나 www.cntv.co.kr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다시 보기부터 우리 위원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